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8월 9일 우리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이 미국 고용 물가 지수가 지금 쌍끌이 급등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의 조기 테이퍼링에 지금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한국 AI 투자센터 채널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요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들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오늘 올라간 따끈따끈한 이벤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성 퀴즈 마치시고 저희 한국 AI 투자센터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누르신 거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조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면서 장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해서 한 3260포인트 정도의 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을 하면서 지금 1060포인트 정도에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이 좀 변동성이 좀 있었다. 오전장의 어떤 상승 흐름과 또 오후장의 이런 하락 흐름이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장이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전반적인 이 지수 흐름 자체가 미국 증시의 어떤 고점 논란, 그 다음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 구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지금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두 가지 지표, 그 중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지금 뛰어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로 인한 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나스닥 지수도 좀 살짝 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도 약간 커플링 현상으로 좀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제가 항상 요 월요일장에는 이 우리 지수의 박스권 제가 설정을 해드리죠.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던 이 박스권 구간을 아직 이탈하지는 않고 움직여주고 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아직도 박스권 장세를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도 이 박스권 설정은 저번 주와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 박스권 상단 구간은 3317포인트 정도로 잡아놓고요. 박스권 하단 구간은 3190포인트 정도로 잡아놓고 한번 우리가 요 안에서 지수의 움직임 체크를 하시면서 운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이 고용지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요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요 박스권 상단 구간을 좀 돌파를 할지는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다라고 좀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이런 어떤 경제 지표들이나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잡아드렸었던 코스닥 지수의 지수 박스권 구간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박스권 상단 구간을 제가 1060포인트, 하단 구간을 1028포인트로 잡아뒀는데, 지금 이 1060포인트 구간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수요일날 한번 지수의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106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박스권 상단 구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을 제가 한번 다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아직 정확하게 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게 돌파를 할 것 같다, 아니면은 여기서 돌파를 할 것 같다, 아니면 이 구간에서 좀 밀릴 것 같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좀 베스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 만들어주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양봉으로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해주는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여주는, 우리가 흔히 N자형 패턴이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지수가 N자형 패턴으로 움직여줬을 때 우리가 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뭐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개별 종목 단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을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당장 우리가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수요일, 저희 수요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이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금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델타 변이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은 상당히 어떤 이 강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시그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연준의 관심이 이제 고용지표에서 물가지수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자, 12일에 이제 발표될 7월 물가지수가 앞으로 어떤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좀 잡는데 큰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 4월부터 사실 한 4, 5% 정도씩 계속 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에요. 보통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 1년에 거의 한 1, 2% 정도가 일어나는 게 보통 평균치인데 지금 지난 4월부터 거의 4, 5%씩 물가 상승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용지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지금 시장의 어떤 예상치, 월가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고용지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7월에 발표된 물가지수를 토대로 이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시화를 할지 이렇게 아니면은 긴축의 압박을 시작을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가시화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시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국채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국채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하게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계속 하방으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지난 6월부터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기술주들이 많은 어떤 성장주들이 많은 나스닥이나 아니면 한국 시장으로 치면 이 코스닥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냐?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다? 이 기준금리의 상승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투자자들이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굳이 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그죠? 이자율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이 위험자산보다 내가 이 금리를 받아서 내가 수익을 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어쨌든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로 우리가 금리 수익을 얻어가는 건 확정된 금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굳이 위험자산에서 내가 리스크를 지면서 기대수익률이 비슷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투자금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쪽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자산,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심리도가 좀 위축이 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유동성 자금으로 많이 올라가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는 이런 성장주들이나 아니면은 기술주들이 한번 거품이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 경기지표 개선이 되면은 민감한 업종들은 어디다? 이 금융업종, 그죠? 왜냐? 예대 마진이 늘어나거든요,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줘 놓고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을 해주고 받아올 수 있는 이 예대 마진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주들의 어떤 이익단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또 이 에너지 업종에 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전의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 주목해서 반드시 이 업종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 세 가지 정도의 업종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 이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요 금융주들. 그죠? 그래서 제가 금융주들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서 기준금리 상승을 통해서 이 시장에 풀린 돈을 자금으로 회수했을 때 당연히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금융주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을 이렇게 반드시 좀 포트로 담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으로 또 지금 최근에 또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쪽이 어디다? 이 반도체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하면서 기술주와 같은 어떤 성장주의 포트로 우리가 구성을 할지, 그죠? 아니면 금융업종이나 에너지업종과 같은 이 실적 위주의 포트를 구성을 할지 지금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FED 연준 의원들의 이제 힌트예요, 힌트. 자, 테이퍼링 일정 발표 및 착수 시점이 지금 시장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번 달에는 일단 FOMC 정례회의는 없어요. 이번 달에는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26일, 28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이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연준들이 다시 한번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언급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소비자 물가가 지금 4개월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월에 나오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번에 나오는 이 물가 지수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이런 발표가 나왔으면 그때는 우리가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국채 대량 발행 등 또 장기채의 금리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래서 장기채의 금리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이게 다시 또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의 포트를 조금 더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장기 금리가 지금 다시 반대로 상승을 한다. 하방의 이런 움직임을 꺾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들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에너지 업종, 그 다음에 금융업종, 이런 실적주 위주로 우리가 포트를 좀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잘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 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이 FED 연준들의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 어떤 힌트를 줄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이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이번 8월 한 달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